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무지해반증과 무지강직증, 자연치유, 해부학, 족부관리 관점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는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이나 무지강직증에 대해. 의외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무지해반증과 무지강직증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은 체중을 지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발 습관이나 노화, 발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엄지발가락 변형이나 관절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골반, 허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PPT 강의를 통하여 무지해반증과 무지강직증의 원인과 증상, 진행 과정과 그리고 자연치유와 예방관리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지발가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가장 크고 강한 구조이며 보행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체중이 발바닥을 걸쳐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을 통해 지면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즉 엄지발가락은 자동차 애설러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엄지발가락 기능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발목과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낙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저하는 독립적인 생활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엄지발가락 건강은 단순히 발 건강에 넘어서 전신 건강과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의 해부학은 보면은 엄지발가락은 제1 중족지 관절의 중심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인대와 힘줄, 근육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관절은 계단, 그리고 걷기, 그 다음에 뛰기 같은 이 모든 이동 동작을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보행 시 체중을 상당 부분 집중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관절보다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건강해야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되지만 반복적인 자극이나 노화로 인해 연골이 마보내면은 통증과 기능 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근육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가락 정렬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족부 질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과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지해반증이란 무엇일까요? 할루스버거스라는 이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의 바깥쪽, 즉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휘어지는 질환입니다.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면서 관절 안쪽이 돌출되고 이 부위가 신발과 반복적으로 마찰되면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미용적인 문제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 변형이 심해지고 보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하일이나 아코가 좁은 신발 착용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이나 젊은 층에서도 발 건강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지해반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무지해반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해반증은 단순히 신발 때문에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무지해반증 환자가 있는 경우 발의 구조적인 특징이 유전되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평발이나 발아치가 무너진 경우에도 엄지발가락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좁은 신발이나 높은 굽을 장시간 착용하면 병형은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비만 역시 체중 증가로 인해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 질환 발생 가능성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의 구조, 체중 관리, 신발 선택의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무지해반증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무지해반증은 갑자기 심해지는 질환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정도로 시작되며 통증을 거의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중기에는 진행되면서 관절 안쪽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신발 착용 시 압력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고 더 심해질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지거나 다른 발가락까지 변형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행 패턴도 변하게 되어 발바닥 통증, 무릎 통증, 그 다음에 허리 통증까지도 2차적인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해반증의 증상을 또 보면은 무지해반증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의 통증입니다. 특히 오래 걷거나 좁은 신발을 신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 돌출된 부위로 붉고 그 다음에 붉어지고 염증이 또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바닥 앞쪽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굳은 살이나 티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활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지해반증의 전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 문제는 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지해반증은 이제 체중 분산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발목의 정렬을 변화하고 이는 무릎과 골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척추 정렬까지 무너지면서 허리 통증이나 자세 불균형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해반증은 단순히 발의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지강직증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강직증은 엄지발가락 관절이 점차 굳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엄지발가락이 충분히 위로 젖혀져야 하지만 무지강직증이 발생하면 이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초기에는 관절 사용 시 불편함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차 통증과 운동 제한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무지강직증은 퇴행성 관절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지강직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지강직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절 연골의 퇴행과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관절 움직임이 감소되면서 또한 반복적인 충격과 과사용으로 인해 관절 손상이 누적되게 됩니다. 스포츠 선수나 장기간 걷는 직업군에서도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편발이나 요족 같은 발 구조의 이상 관절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 무지강직증이 또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절의 유연성을 감소하고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강직증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은데 무지강직증은 일반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 이 단계로 거쳐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리거나 걸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 내부에서는 연골의 마모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기에는 진행되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엄지발가락을 위로 약 60도 이상을 젖혀줘야 하지만 무지강직증은 환자는 이 범위를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행 시 발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기 어려워지고 걷는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말기에는 관절에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며 일시적으로 보행에서 이제 상당한 불편감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일상의 전반적인 패턴에서 통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계속 오르기,
계단 오르기, 등산, 운동 등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관리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조기에 이거를 잡지 못한다면은 나중에는 말기, 후기까지 금방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지강지증의 증상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무지강지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엄지발가락 관절의 통증과 뻣뻣함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관절이 굳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걷거나 운동 후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발등 부위에 뼈 돌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이 늘리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평소 신발을 신던 자연스럽던 신발 신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발 바깥쪽으로 체중을 싣고 걷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결국 단순한 발가락 통증이 아닌 전신의 보행 패턴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외반증과 무지강지증에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정리해 놨는데 무지외반증과 무지강지증은 모두 엄지발가락에서 발생되는 공통적인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과 증상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의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변형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무지강지증은 관절이 점점 굳어지면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지해반증의 외연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반면 무지강지증은 관절 기능의 저하와 그리고 구축이 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무지해반증 환자는 돌출된 관절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무지강지증 환자는 발등 관절의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을 모두 방치하면은 보행 능력 저하와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질환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자연치유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볼 건데, 자연치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심한 변형이나 관절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적인 치료가 필수할 수 있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 완화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발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폐물도 또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순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절을 적절히 움직여주고 근육을 강화하면 발의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가 역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은 건강한 발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지발가락의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엄지발가락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수건 잡기 운동입니다. 바닥에서 수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 당기는 동작을 하면서 발의 소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슬 잡기 운동도 해당될 수 있는데 작은 구슬이나 물건을 발가락으로 집어 옮기는 동작을 통해 엄지발가락 바닥 쪽에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가락 벌리기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을 반복하고 발가락 정렬의 유연성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루에 10분 정도 꾸준하게 실천해도 발의 안정성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이제 스트레칭 방법인데 스트레칭은 관절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지발가락의 손으로 이제 부드럽게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주면서 스트레칭을 관절 가동 범위까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발바닥 스트레칭을 통하여 발바닥의 근막, 족부 근막인데 이 긴장되면서 발 전체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도 이제 족부 근막
염증을 발생되는 걸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아래에 이제 공이나 마사지볼을 놓고 굴려주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함께 시행하면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발목과 발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하고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 꾸준하게 실천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종아리 근육은 강화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꾸준히 이제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혈압 조절에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족부 도수 마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부 도수 마사지는 발의 근육과 인대, 근막에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를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 작은 발이 우리의 전체 몸무게를 받치느라 피로감은 쉽게 증가합니다. 특히 무지해반증이나 무지강지증이 있는 환자분은 발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면 통증 감소와 움직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 건까지 함께 관리하면 발에 가해지는 부담과 그 다음에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사지 자체의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혈액순환 촉진과 근육 이완을 통해 발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족부 도수 마사지는 우리가 포인트를 뭘 보냐면은 바로 혈액순환, 그 다음에 변형의 방지, 그 다음에 근육의 사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반사 요법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운동과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테크닉, 그 다음에 관련된 반사구도 좀 더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운동과 테크닉이 적절하게 이제 섞인 게 바로 족부도소 마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에는 신발 선택의 중요성을 보면은 신발은 무지해반증과 무지강직증을 예방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앞볼 공간이 확보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굽이 너무 높으면은 체중이 발 앞쪽으로 집중되어 엄지발가락 관절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굽과 그 다음에 적절한 쿠션이 있는 신발이 권장됩니다. 또한 신발 바닥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절하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분들은 자신의 발 형태에 맞는 가능성이 있는 신발 깔창이나 그 다음에 편한 신발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예방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할수록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신발도 같이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그다음 발가락 운동, 내재근과 외재근이 될 수 있는데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조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역시 중요합니다. 발을 자주 관찰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엄지발가락 모양 변화와 그다음에 굳은 살, 통증이 나타나면은 조기 관리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PPT 강의로 살펴본 무지해반증과 무지강직증은 엄지발가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무지해반증은 엄지발가락 휘어지는 변형의 질환이고 무지강직증은 근육이 굳어지고 뼈가 이제 굳어지고 근육이 긴장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두 질환은 모두 초기에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은 보행 능력 저하와 만성 통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고 발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면은 혈액순환 관리와 체중 관리에 함께 한다면 발 건강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엄지발가락 하나의 건강이 우리 몸의 움직임과 균형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